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인의 존재의 공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계인의 존재의 근원적인 공간성은 뭐였죠? 네, 거리 제거와 방향 열미였죠.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현 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61쪽 24절입니다. 현 존재는 세계의 존재로서 그때그때 이미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고 있다. 세계의 세계성에 기초를 둔 이 발견은 존재자를 적재 전체성을 향해 개연하는 것으로서 성격지어졌다. 존재자를 개연하면서 존재자로 하여금 적재케 하는 것은 배시적 자기지시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배시적 자기지시는 유의미성에 대한 선행적 이해에 근거한다. 현 존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숨을 쉬면서 생생하게 이곳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둘러싸인 세계를 하이데거는 세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주어진 세계에서 이 세계 성격을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네, 적재성과 유의미성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이미 이 세계는요, 바로 나 자신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모든 것들이 잘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 중에서, 다양한 삶들 중에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배시적 세계의 존재는 공간적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현 존재가 거리 제거와 방향 열매 방식으로 공간적이기 때문에 환경세계의 용제자는 현 존재의 공간성에서 만날 수 있다. 적재 전체성을 개연하는 것은 등근원적으로 거리 제거하면서 방향을 열어 존재자로 하여금 한 방역에 적재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용제자의 공간적 귀속성을 개연하는 것이다. 배려하는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가 친숙해 있는 유의성 속에는 공간도 본질상 함께 게시되어 있다는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요, 하이데거의 개념을 잘 보면요, 어떤 하나의 틀, 어떤 하나의 범주가요, 각자 자기 혼자만 역할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칸트는 독립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이 나중에 오성을 통해서 종합하면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애초에 모든 것들이 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적재성과 유의미성을 통해서 세계의 성격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과 연결돼서요? 네, 거리 제거와 방향 열물 통해서 그렇게 이 세계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거리 제거해서 취하고요. 나에게 의미 있는 곳으로 내가 방향을 열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계속 세계가 먼저고 저 공간도 적재성과 유의미성을 통해서 함께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세계의 세계성과 함께 게시되는 공간은 아직 3차원이라는 순수한 다양성을 갖고 있지 않다. 가장 신변적으로 게시될 때의 공간은 적대에 의한 위치 배정이나 위상 규정의 순수한 장으로서는 아직 은폐된 채로 있다. 공간이 현 존재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발견되는 기반을 우리는 이미 방역의 현상으로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방향을 열고 원격화된, 즉 자리 잡은 것으로서 만날 수 있는 용제적 도구 연관의 가능한 귀속성의 어디로로서 이해한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뉴턴이 이야기했던 3차원적인 공간, 순수한 공간, 그런 것은 우선은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까운, 즉 신변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그저 우리는 방역에서, 즉
어느 일정한 영역에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적재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적재성과 유의미성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벌써 이미 다른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네, 용제자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네요. 보니까 저 망치는 어디에 놓아야 될까? 어디에 사용되어야 될까? 이 책상과 의자는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까? 침대는 집에서 어느 곳에 넣어야 될까? 등등등등. 저 용제자가 가지고 있는 어디로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막연한 객관적인 순수한 저런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라 저 적재성과 유의미성이라는 방역에서 방향 열매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귀속성은 세계를 구성하는 유의미성을 근거로 해서 규정되고 귀속에 가능한 어디로의 범위 안에서 여기로와 저기로를 분절한다. 귀속되어야 할 어디로 일반은 배려의 궁극 목적에서 확립된 지시 전체를 통해 그 윤곽이 그려진다. 그리고 이 지시 전체의 내부에서 존재자를 개헌하면서 적재함이 지시된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현존체의 현실은 평균적 이해라고 했죠. 우선 대개 막연한 어떤 이해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한다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몇 킬로, 동남쪽으로 몇 미터, 서북쪽으로 몇백 미터 이런 게 아니라 어디로와 저기로가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그런 공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제자의 어디로는 여기로와 저기로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망치는 가끔씩 사용하는 공구이기 때문에 사물함으로 서랍장으로 놔두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핸드폰은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저 멀리 두지 말고요 여기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혹은 망치가 쓸모 있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 빨리 사물함을 열어서 망치를 여기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로 저기로 어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특정하고 명확한 것을 이야기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놓이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가능성하고 관련되어 있다?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네, 우리 현존재를 떠올려야죠. 현존재는 존재 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자니까요. 즉 용제자가 가지고 있는 저 어디로와 여기로 저기로가 다양한 용제자들하고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요 그것들이 말하는 지시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용제자로서 만나는 것과 함께 그것은 그때마다 적용될 한 방역에서 적재성을 갖는다. 적재성 전체는 환경세계적 용제자의 존재를 형성하지만 이 적재성 전체에는 방역을 가진 공간 적재성이 속한다. 공간 적재성을 근거로 해서 용제자는 형식과 방향에 따라 눈에 띄게 되고 규정될 수 있다. 매양 배려적 배시의 가능한 통찰에 따라 현존재의 현실적 존재와 더불어 세계 내부적 용제자는 거리 제거되고 방향이 열리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내 존재이니까요. 바로 저렇게 용제자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방역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세계는요, 이 용제자를 저곳에 배치해야 될 적재 전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은요, 주방에 둘 거고요. 침대는 방에 둘 거고요. 소파는 거실에 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용제자들을 보면서 이곳이 어떤 공간이다 라는 것도 알게 돼요. 변기가 있다면 그곳은 화장실일 거고요. 책장과 책상이 있다면 그곳은 도서관일 거고요. 넓은 잔디가 깔려 있다면 그곳은 운동장일 겁니다. 이렇게 어떤 공간과 그것들이 놓여 있는
즉 용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가 아주 적절하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세계가 아주 적합하게 잘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거리 제거와 방향 열미라고 해서 그렇지, 내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재적소한 세계에서 다 거리 제거하고 방향 열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하이데거는 내가 딱히 어떤 특별한 대단한 그런 것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존재가 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네요. 바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무슨 학문이죠? 네, 현상학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요,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